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파이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 중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서답형 6번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기출시험을 이미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 익숙한 문제일 텐데요. 모르는 학생들도 제가 친절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2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을 줬으니까 이 두근에 대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근과계수의 관계. 그래서 써보면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배웠죠. a, b가 지금 둘 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알파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a분의 c 요거분의 요거니까 1분의 1이어서 1이 되겠죠. 자, 이런 근과계수의 관계를 썼고요. 그 다음 근과계수의 관계 말고 추가로 또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이게 두 근이라는 게 넣으면 성립한다. 대입했을 때 저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넣어서도 등식을 만족할 거예요. 따라서 x자리에 알파를 넣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도 0이어야 될 거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근과계수의 관계는 잘 이용하는데 실제로 이 두 근을 넣은 식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fx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건데 일단 fx가 x제곱 더하기 모시기꼴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x제곱 더하기 어떤 놈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차식인데 가조건과 나조건을 잘 살펴보면요. f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고 f 베타 제곱이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인 알파 제곱과 알파 더하기 1을 보면 우리 아까 썼던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 식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뭐 알파 제곱을 알파 더하기 1에 관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알파 더하기 1을 알파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알파 더하기 1을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왜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양변에 알파 제곱을 빼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1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대입한 거고요.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베타 더하기 1도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이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제곱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인수 정리를 쓸 거예요. 인수 정리. 인수 정리가 뭐였는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인수 정리는 뭐였냐면 당항식 fx에 대해서 fa라는 값이 0이면 우리는 fx가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뒤에는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야 a를 넣었을 때 x자리에 a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버리면서 뒤에 놈이 뭐가 오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fa가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였는데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인수정리를 갑자기 왜 얘기했냐? 선생님, 이거는 여기가 0이 아니라서요. 인수정리를 못 써요. 자, 이렇게만 배운 학생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2차식 fx가 있는데요. fx가 지금처럼 뭐 x제곱 더하기 모식이라고 해봅시다. 최고차함계수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f2는 0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문제가 fx를 구해달래요. 그럼 원래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설정한 다음에 f1은 0, f2는 0 이렇게 식 두 개로 연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인수정리를 써버린다는 거죠. 인수정리를 써버려요. 어떻게? f1이 0이니까 이 다항식 f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맞죠? 그 다음 f2가 0이기 때문에 또 f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곱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fx가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이미 2차식을 만족해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식.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죠. 그냥 1이 곱해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풀이 연립해서 푼다면 직접 대입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의 사기성이에요. 근데 이게 꼭 0일 때만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제 하나를 더 들어봅시다. fx가 x제곱 더하기 모식인 건 똑같은데 이번엔 f1과 f2가 둘 다 뭐 한 4라고 해볼까요? 4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인수정리를 못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f1 빼기 4도 0이고 f2 빼기 4도 0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여기가 0이어야만 인수정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양변에 4를 빼줘서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좌변의 함수값의 형태는 fx에서 4를 뺀 형태잖아요. fx 빼기 4 여기에다 x 자리에 1이랑 2를 넣은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런 함수 입장에서는 x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므로 이 함수 자체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함수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f1 빼기 4는 0이 나오니까 이 함수 자체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겠네. 인수정리에 의해.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x는 2를 넣었을 때도 f2 빼기 4가 0인 걸 우린 알고 있었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x 빼기 2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최고치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뭐가 곱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fx를 구하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4만 없애주기 위해 양변에 4를 더해주면 fx 구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기가 0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인수 정리를 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좀 빨라지면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 정리를 쓴 다음에 나머지 실제로 4니까 4를 마지막에만 더해준 그렇게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계속했냐? 왜 계속했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f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형태가 f x는 마이너스 x의 두 근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요걸 넘겨서 봅시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f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0. 여기가 0으로 만들었어. f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0. 0으로 만들었어.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해서. 그럼 이 좌변의 형태는 어떤 함수의 함수값처럼 보이냐면 fx 더하기 x. 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같으니까 여기도 x로 같아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fx 더하기 x 입장에서 알파 제곱을 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알파 제곱을 넣으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제곱을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좌변이 x 마이너스 베타 제곱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좌변에 여기 이제 뒤에 뭐가 곱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변의 2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우리 문제에서 설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x를 더해도 여전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건 변하지 않아요. 2차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얘네만 있어도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 만족하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fx는 여기 x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x만 빼주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fx를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수정리의 사기성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전개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x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전개한 거죠. 그리고 빼기 x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쓸 거냐? 요 근각에서 관계를 쓸 거예요. 얘를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자, 얘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얘는 뭔가 알 것 같아요. 쟤는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1이어서 얘는 1이죠. 이 뒤에는 1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네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에서 제곱하면 1 빼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여기 2. 따라서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날라가네. 따라서 fx는 결과가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5라는 값은 요 x자리에 5를 넣은 거니까 f5는 2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청량고 작년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만 잘 알고 있다면 풀기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인수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